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제 삼성전자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이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제는 기대감이 터진 날이었고요. 오늘은 그 기대감을 시장이 실제로 인정하는지 확인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어제는 사람들이 와, 삼성전자 드디어 뚫었다 라고 흥분한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은 그 가격대를 지킬 수 있느냐, 아니면 단기 과열을 시키는 흐름으로 들어가느냐, 이걸 확인하는 날이에요. 주식은 한번 뚫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뚫고 나서 버티는 겁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보다 그 안에서 자기 자리를 잡는 게 더 어렵잖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딱 그 자리입니다. 어제 문은 열었습니다. 오늘은 그 안에서 자리를 잡는지 보는 날입니다. 오늘 장에서 제일 위험한 생각이 있습니다. 어제 신고가 뚫었으니까 오늘도 무조건 가겠지? 이 생각입니다. 반대로 이것도 위험합니다. 어제 너무 올랐으니까 오늘은 무조건 빠지겠지? 이것도 위험합니다. 둘 다 예측이에요. 오늘은 예측하는 날이 아닙니다. 확인하는 날입니다. 삼성전자가 어떻게 출발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출발한 다음에 어떤 돈이 붙느냐입니다. 장 초반에 강하게 뜰 수도 있습니다. 어제 신고가를 보고 늦게 따라오려는 돈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장 초반부터 눌릴 수도 있습니다. 어제 들어온 단기 자금이 차익 실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반 5분, 10분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진짜 답은 장중에 나옵니다. 특히 오전 흥분이 식은 뒤, 그리고 오후장으로 넘어갈 때 나옵니다. 거기서 삼성전자가 버티느냐, 거기서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들어오느냐, 거기서 주변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움직이느냐, 이걸 봐야 합니다. 오늘 삼성전자에서 제일 먼저 볼 건 시초가입니다. 그런데 시초가가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높게 뜨면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이미 신고가를 뚫었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강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너무 몰리면 장 초반에 가격이 확 뜰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힘인지 그냥 흥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삼성전자가 32만원 근처에서 강하게 출발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순간 개인 투자자는 바로 흔들립니다. 지금 안 사면 진짜 놓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죠. 그런데 큰 돈은 다르게 봅니다. 큰 돈은 그 자리에서 바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밀었을 때 누가 받아주는지를 봅니다. 장 초반에 높게 떴는데 바로 밀리고 윗꼬리가 길게 생기고 거래량만 터진다면 이건 좋은 신호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높게 뜬 뒤에 잠깐 눌리더라도 31만원대에서 바로 받아주고 다시 위로 붙는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건 단순 흥분이 아니라 이 가격대를 인정하는 돈이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오늘 시초가보다 중요한 건 시초가 이후 30분입니다. 오늘 흐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강하게 갭상승하는 흐름입니다. 삼성전자가 장 초반부터 신고가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32만원 근처를 다시 두드리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유자는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규 진입자는 제일 조심해야 합니다. 가장 강해 보이는 자리가 실제로는 가장 비싼 자리일 수 있거든요. 특히 장 초반에 사람들이 동시에 몰리는 구간은 위험합니다. 뉴스 보고 들어오는 돈, 어제 못 산 사람들이 따라오는 돈, 레버리지 상품을 보고 들어오는 단기 자금, 이런 돈들이 한꺼번에 붙으면 초반 가격은 확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오래 버티는 돈인지 오늘만 먹고 빠질 돈인지 봐야 합니다. 그래서 강하게 뜨면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첫 눌림을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눌렸을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지, 눌렸는데도 31만원대가 지켜지는지, 다시 올라올 때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붙는지,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강한 출발은 좋은 신호일 수 있지만 강한 출발만으로 매수 이유가 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손 고르기 흐름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장 초반부터 크게 오르지 않고 보합권이나 약한 눌림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불안해할 수 있어요. 어제 신고가였는데 오늘 힘이 없네? 이거 끝난 거 아니야? 그런데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급하게 오른 다음 날에는 쉬어가는 움직임이 오히려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빠지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빠지느냐입니다. 건강한 눌림은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가격이 밀리긴 하는데 막 던지는 느낌이 아니라 숨을 고르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어느 가격대에서 다시 받아주는 돈이 들어옵니다. 반대로 위험한 눌림은 거래량이 터집니다. 위에서 팔고 나가는 물량이 많고
반등이 약합니다. 그러면 그건 쉬는 게 아니라 단기 과열을 시키는 움직임일 수 있어요. 오늘 삼성전자가 잠깐 쉬어간다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쉬어가야 더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쉬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겁니다. 이 둘을 구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장 초반부터 밀리는 흐름입니다. 어제 신고가를 뚫었는데 오늘 아침부터 바로 밀리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겁이 납니다. 역시 너무 올랐나? 어제가 고점이었나? 이제 끝난 건가? 이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장 초반에 밀린다고 끝난 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어디서 멈추느냐입니다. 31만 원대에서 멈추고 다시 받아주는 돈이 나오면 아직 흐름은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들이 겁먹고 던진 물량을 외국인이나 기관이 받아주는 흐름이 나오면 그건 단순 하락이 아니라 손바뀜일 수 있어요. 손바뀜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불안한 사람 물량이 더 오래 들고 갈 사람 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흐름이면 눌림이 오히려 다음 상승을 위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밀렸는데 받아주는 돈이 없고 31만 원대도 쉽게 무너지고 오후까지 계속 힘이 없다면 그건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는 단기 과열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시간대는 세 구간입니다. 첫 번째는 장 시작 후 30분입니다. 이 시간은 흥분한 돈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구간입니다. 어제 신고가를 보고 들어오는 돈, 뒤늦게 따라오는 돈, 레버리지 상품을 보고 들어오는 단기 자금, 이런 돈들이 초반에 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 가격만 보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두 번째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점심 전까지입니다. 이때부터는 초반 흥분이 조금 식습니다. 진짜 매수세가 남아있는지 드러나는 시간이죠. 장 초반에 강했는데 이 시간대에 계속 밀리면 단기 자금이 빠지는 걸 의심해야 합니다. 반대로 장 초반에 흔들렸는데 이 시간대에 다시 받쳐주면 생각보다 좋은 흐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후 2시 이후입니다. 여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어제처럼 큰 상승이 나온 다음 날에는 장 막판에 포지션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단기 자금은 장 끝까지 오래 버티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오후장에 삼성전자가 다시 가격을 지켜주는지 아니면 장 후반으로 갈수록 밀리는지, 이게 오늘 하루에 답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삼성전자만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뚫고 다음 날까지 좋은 흐름을 이어가려면 주변으로 돈이 번져야 합니다. 삼성전자 혼자만 강하면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배장주 혼자만 버티는 장은 오래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장비가 같이 움직이는지, 소부장이 같이 움직이는지, 후공정과 패키징 쪽에 거래대금이 붙는지, 전력 인프라가 계속 강한지, 증권과 금융 쪽으로도 돈이 번지는지, 이걸 같이 봐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삼성전자가 혼자 달리는 장은 배장이 무거운 짐을 혼자 드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 반도체, 장비, 전력, 금융까지 같이 움직이면 시장 전체가 그 짐을 나눠 드는 겁니다. 그러면 상승이 더 탄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만 강하고 주변은 죽어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쉬는데 주변 섹터가 살아있다면 순환매가 시작되는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도 강하고 주변도 같이 강하다면 시장이 아직 돈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수급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고가 이후 가격을 오래 유지하려면 개인 매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은 뉴스 보고 흥분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가격대를 오래 지켜주는 건 결국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삼성전자는 그냥 한국 대표주 하나가 아닙니다. AR 메모리 자산이고요, 코스피 대표 자산이고요, 동시에 원화 자산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맞아야 외국인 매수가 오래 갑니다. 쉽게 말하면 외국인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인 건 알겠어. 그런데 32만 원에 가까운 이 가격에서도 더 살 이유가 있나? HBM 기대가 진짜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나? 코스피가 너무 빠르게 오른 건 아닌가? 환율까지 감소하고 들어와도 수익이 남나? 이걸 동시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는 외국인이 장 초반에 사느냐만 보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오후까지 붙느냐예요.
장 초반에는 강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오후에 물량을 줄이면 단기 자금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 초반에 조금 흔들려도 오후까지 외국인 매수가 유지되고 삼성전자뿐 아니라 SK하이닉스,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쪽까지 돈이 같이 번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건 삼성전자 혼자만의 급등이 아니라 한국 반도체 전체를 다시 담는 흐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눌림이 나와도 단순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장 초반만 들어오고 오후에 빠지고 삼성전자만 버티고 주변주는 죽어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그건 신고가 이후 따라붙은 단기 자금이 빠지는 그림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환율도 같이 봐야 합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 주식만 사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화 자산을 사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올라도 원화가 흔들리면 달러로 환산했을 때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삼성전자 차트만 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코스피 지수, 환율, 미국 반도체 흐름, AI 메모리 수요, 이걸 같이 계산합니다. 개인 투자자는 삼성전자 올랐다 하나만 보지만 외국인은 이 가격에 한국 반도체를 더 담아도 되나? 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 호가창만 보면 안 됩니다. 외국인 순매수, 기관 수급, 환율, 코스피 흐름,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주변주 확산, 이 5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오늘 대응도 외국인 수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유자는 외국인이 오후까지 붙고 31만 원대를 지켜주고 주변 섹터까지 돈이 번진다면 성급하게 전부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시장이 아직 이 가격대를 인정해주는 흐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장 초반에는 들어오는 것처럼 보였는데 오후에 빠지고 거래량은 큰데 주가는 위에서 밀리고 주변 반도체까지 같이 약해진다면 일부 비중 조절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건 겁먹고 던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고가 이후에는 흔들림이 커지니까 내 계좌가 버틸 수 있는 비중으로 맞추라는 뜻입니다. 신규 진입자는 더 단순합니다. 외국인이 붙기 전에 먼저 뛰어들지 마세요. 첫 눌림을 기다리고 그 눌림에서 거래량이 줄어드는지 보고 다시 올라올 때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붙는지 보고 그때도 한 번에 들어가지 말고 나누어서 보는 겁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진짜 좋은 흐름을 이어가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31만 원대가 지켜져야 합니다. 오후장까지 매수세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 수급이 이어져야 합니다. 반도체 주변주로 돈이 번져야 합니다. 전력 인프라나 후공정 같은 2차 수혜군에도 거래 대금이 붙어야 합니다. 이게 같이 나오면 어제 신고가는 단순 이벤트가 아니라 새로운 가격대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장 초반만 강하고 오후에 밀리고 거래량은 큰데 윗꼬리가 길고 주변 섹터가 죽어 있다면 단기 과열을 시키는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오늘 핵심은 삼성전자 또 오르냐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오른 뒤에도 시장 전체가 따라오냐입니다. 대장주 혼자 뛰면 오래 못 갑니다. 대장주가 뛰고 주변이 따라오고 돈이 다음 섹터로 번질 때 그때 장이 진짜 건강해집니다. 오늘 흐름을 아주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장 초반에 너무 강하게 뜨면 흥분하지 말고 위에서 버티는지 봐야 합니다. 장 초반에 눌리면 겁먹지 말고 어디서 멈추는지 봐야 합니다. 보합권에서 지루하게 움직이면 거래량이 줄어드는지 오후에 다시 들어오는 돈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삼성전자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쉬어도 주변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가 살아있으면 돈이 이동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도 밀리고 주변도 같이 죽고 외국인도 빠지고 거래량은 터지는데 가격은 못 지키면 그때는 단기 조정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예측하는 날이 아니라 확인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지 맞히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조건을 정해놓고 보면 됩니다. 지키면 가져가고 무너지면 줄이고 눌림에서 다시 받아주면 분할로 보고 주변으로 돈이 번지면 순환매 후보군까지 같이 보는 겁니다. 오늘 대응은 이렇게 가져가면 됩니다. 보유자는 장 초반에 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특히 평단이 낮은 분들은 오전 흔들림보다 오후 종가를 보셔야 합니다. 31만 원대에서 버티고
외국인 수급이 이어지고 주변 섹터까지 돈이 번지면 성급하게 전부 던질 자리는 아닙니다. 다만 비중이 너무 크거나 신고가 부근에서 새로 들어간 분들은 다릅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강하게 뜰 때 일부를 덜어내서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규 진입자는 장 초반 추격 금지입니다. 첫 눌림을 보고 거래량이 줄어드는지 보고 다시 올라올 때 외국인과 기관이 붙는지 보고 그때도 한 번에 들어가지 말고 나눠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순환매를 보는 분들은 삼성전자만 보지 마세요.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인프라, 증권과 금융, 저평가 대형주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오늘 돈이 어디로 번지는지 보면 삼성전자 이후 다음 장의 힌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오늘 삼성전자만 보고 있으면 늦을 수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당연히 시장의 중심은 삼성전자예요. 그런데 큰 돈은 한 종목에만 계속 머물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먼저 움직였으면 그 다음은 돈이 어디로 번질지 봐야 합니다. 반도체 장비로 갈지, 소부장으로 갈지,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갈지, 전력 인프라로 갈지, 증권과 금융으로 갈지, 아니면 아직 덜 오른 저평가 대형주로 갈지, 이걸 미리 보고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보통 이 흐름을 너무 늦게 본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오를 때는 무서워서 못 사고요. 신고가 뚫고 나면 지금 들어가도 되나? 하면서 고민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다음 순환매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뉴스가 뜹니다. 전력 인프라 강세, 반도체 장비주 급등, 후공정 관련주 상승, 증권주 거래대금 증가 수혜. 그때 들어가면 또 늦을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을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한 전자책 자료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후보군, 삼성전자 이후 돈이 이동할 수 있는 섹터, 삼성전자 보유자와 신규 진입자가 각각 봐야 할 관심 구간, 그리고 어떤 흐름이 나오면 기다리고 어떤 흐름이 나오면 관심을 높여야 하는지, 이걸 한 번에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삼성전자를 계속 들고 가야 할지, 일부를 덜어야 할지, 눌림을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삼성전자 다음으로 돈이 번질 수 있는 후보군을 준비해야 할지, 그 기준을 잡을 수 있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건 이 종목 무조건 사세요, 이런 자료가 아닙니다. 리딩방도 아닙니다. 찍어주는 자료도 아닙니다. 대신 여러분이 직접 시장을 볼 때 어떤 섹터에 돈이 붙는지, 거래량이 살아나는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 관심 구간인지 주의 구간인지 체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준표입니다. 이번 자료에는 이런 내용을 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지금 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후보군 정리. 두 번째, 삼성전자 이후 돈이 이동할 수 있는 섹터별 흐름. 세 번째, 삼성전자 보유자와 신규 진입자별 대응 기준. 네 번째, 각 종목군별 반신 구간과 주의 구간. 다섯 번째, AI 주식 보조 지표 템플릿. 여섯 번째, 지표 사용 설명서. 일곱 번째, 매매 전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여덟 번째, 섹터별 자금 흐름 관전 포인트. 그리고 기존 자료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개미가 놓친 돈의 지도, 자본 법칙, 돈의 시선, 코스피 8000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이 자료들도 같이 받아보실 수 있게 준비해 두겠습니다. 이걸 받아두면 뭐가 달라지냐? 삼성전자만 멍하니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돈이 어디로 움직일 수 있는지 미리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뉴스가 뜬 다음에 허겁지겁 찾는 게 아니라 미리 후보군을 압축해 두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흔들릴 때도 지금 내가 감정으로 보고 있나? 아니면 기준대로 보고 있나? 이걸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받아두세요. 삼성전자 신고가 보고 지금 들어가야 하나 고민되는 분, 이미 들고 있는데 어디서 일부 덜어야 할지 모르겠는 분, 삼성전자만 보다가 다음 순환매 놓치기 싫은 분, 뉴스 보고 들어갔다가 항상 늦게 물리는 분, 외국인 수급, 거래량, 섹터 순환을 같이 보고 싶은 분, 종목은 보고 싶은데 감으로 찍기는 무서운 분, 좋은 장인데 내 계좌만 이상하게 흔들리는 분, 이런 분들은 이번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번 자료도 100%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돈 받는 거 아닙니다. 리딩방도 아닙니다. 종목 찍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금 장에서 여러분이 기준 없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주목하고 있는 후보군과 삼성전자 대응 기준과 AI 보조지표와 매매 전 체크리스트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료 받아서 기준 잡으시면 되고요. 저는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
눌러주시고 댓글로 구독 완료 남겨주시는 것만으로도 채널을 더 키워갈 수 있습니다. 서로 부담 없는 구조입니다.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두 번째,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세 번째, 설명란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미루지 마세요. 나중에 봐야지 하는 순간 또 뉴스 뜨고 또 수익 인증 올라오고 또 남들 다 움직인 다음에 보게 됩니다. 지금 장은 오늘 오른 종목을 마치는 장이 아닙니다. 다음에 돈이 어디로 갈지 먼저 준비하는 장입니다. 삼성전자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뚫은 지금 가장 위험한 건 아무 기준 없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위험한 건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다음 순환매까지 놓치는 겁니다. 자료 받아두세요. 당장 매수하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기준을 잡자는 겁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후보군, 삼성전자 보유자와 신규 진입자가 봐야 할 관심 구간, 돈이 이동하는 순서, 섹터별 체크리스트, AI 주식 보조지표, 이걸 받아두고 보는 사람과 그때그때 뉴스 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 남기고 설명란 링크로 신청해서 받아두세요. 다음 순환매가 뉴스에 뜬 다음에 찾지 말고 지금 미리 준비해두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흐름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제 신고가를 뚫은 건 강한 신호가 맞지만 오늘 그 가격대를 지키지 못하면 단기 과열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장중에 흔들리더라도 31만원대를 지키고 오후장까지 매수세가 살아있고 외국인 수급과 주변 섹터 확산이 같이 나온다면 어제 상승이 단순 이벤트가 아니라 새로운 가격대의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측하는 날이 아니라 확인하는 날입니다. 보유자는 평단과 비중, 오후 종가와 외국인 수급을 보시고요. 신규 진입자는 첫 눌림과 거래량, 그리고 주변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 쪽으로 돈이 퍼지는지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실제 장 흐름을 보고 삼성전자가 새로운 가격대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단기 과열을 시키는 구간으로 들어갔는지 더 구체적으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